탈북 22살 2번이나 인신매매 당함 15년 후 딸 찾아온 기적의 실화 이말리 지옥 생환. 은밀한 북한 이야기의 오늘 이야기는 한 탈북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겁니다. 2001년 12월 압록강이 얼어붙던 어느 겨울밤 22살이 김순희는 강둑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브로커에게 건넬 돈 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10년을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중국 돈 5천 위안이었습니다. 순희야, 이 돈 들고 중국 가서 조선족 친척 찾아가라. 거기서 일 좀 하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러다간 우리 식구 다 굶어 죽는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1990년대 중반부터 배급이 끊긴 이 도시에서 순희네 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을 순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순희야, 물물 좀. 어머니는 방바닥에 누워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몸무게는 40kg도 안 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눈은 푹 꺼지고 배만 볼록 나왔습니다. 어머니, 물. 여기요. 순희가 물을 떠왔지만 어머니는 삼킬 힘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밥 먹었니? 네, 어머니. 철수도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철수는 3일째 굶고 있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관을 살 돈이 없어서 멍석에 싸서 뒷산에 묻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장마당에 나가 중국산 잡화를 팔았지만 보이부 사람들에게 뇌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또 왔어? 장사하려면 돈 내야지. 보이부 요원들은 매주 찾아와 돈을 뜯어갔습니다. 안 주면 물건을 압수하고 구류장에 끌고 갔습니다. 제발요, 이번 주는 좀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 당장 10,000원 내. 북한 돈 10,000원 쌀 1kg 값이었습니다. 14살 남동생 철수는 굶주림에 꽃제비가 되어 기차역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야, 내 손가락이 왜 그래? 철수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누나 기차에서 떨어졌어. 화물차에 매달려 가다가 세상에. 철수는 다른 꽃제비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기차에 매달려 타다가 손가락이 잘린 겁니다. 배고파 누나, 밥 없어? 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와 아버지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희야, 너라도 살아야 한다. 중국 가라. 거기 가면 먹고는 살 수 있다. 아버지, 저 없으면 아버지랑 철수는 어떡해요? 우린 어떻게든 버틴다. 너라도 살아라. 나중에 돈 벌면 도와줘. 순희 누나만 믿는다. 누나가 중국 가서 돈 벌어오면 우리 다시 살 수 있지. 동생의 말랐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체중 40kg, 또래보다 20cm는 작은 키였습니다. 순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가야 한다. 내가 돈을 벌어와야 한다. 브로커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강을 건널 시간입니다. 빨리. 5분 안에 건너야 해. 국경수비대 교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순희는 일어서서 얼음판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드득, 드드득. 얼음 깨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0m, 200m. 거기서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탕, 타탕, 으악.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희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퍽. 얼음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희 바로 옆이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뒤에서 누군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깨진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 후.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살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함께 출발했던 7명 중 4명만 도착했습니다. 3명은 총에 맞거나 물에 빠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게 탈북이에요.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에요. 하지만 순이는 몰랐습니다. 지금 건넌 이 강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7년간 겪을 악몽을, 그리고 그 후 15년간 이어질 처절한 싸움을 말입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순이를 맞이한 건 브로커 장철수였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안전해. 여기가 중국 지린성이야. 40대 후반 조선족 남자로. 인상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약속한 돈이에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5천 위안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10년간 모은 돈. 순이는 그 돈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오, 그래 잘했어. 자, 이제 내 차 타고 친척 있는 곳으로 가자. 장철수는 봉투를 받아 재빨리 세어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풍경은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집들, 포장된 도로,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와, 여기는 정말 잘 사는구나. 순이는 창밖을 넉놓고 바라봤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밥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여기는 다들 밥을 먹는구나. 북한에서는 굴뚝에서 연기 나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못 지었으니까요. 순이야, 근데 말이야. 장철수가 백미러로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척 집이 좀 먼 데 있어서 말이지. 오늘은 내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내일 가는 게 어때? 네? 아, 네. 그럼 그렇게 해요. 뭔가 이상했지만 순이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고 자신은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차는 작은 농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야. 내려. 낯선 집 마당에는 5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다밍이라고. 내 친구야. 오늘 여기서 자. 안녕하세요. 순이가 인사하자 왕다밍은 이상한 눈빛으로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키는 작네. 근데 얼굴은 괜찮아. 왕다밍이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끼익 문 열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누구세요? 왕다밍이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식아,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이제 넌 내 마누라야. 뭐라고요? 순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철수한테 1만 위안 줬어. 넌 이제 내 거야. 안 돼요. 저는 친척 집에 가야 해요. 장철수. 순이가 소리쳤지만 장철수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왕다밍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망가려고? 공안에 신고할까? 넌 불법 체류자야. 잡히면 북한으로. 바로 송환이야. 거기 가면 뭐 하는지 알지? 정치범 수용소 직행이야.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동생, 고향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왕다밍의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소와 돼지를 먹이고 바치를 하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 16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시어머니 리춘화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야, 조선년, 일어나. 네? 소먹이 줘야지. 빨리 나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퍽, 뺨을 맞았습니다. 뭔 말대꾸야? 보고 배워. 빨리 나가. 순이는 비틀거리며 외양간으로 나갔습니다. 소 5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순이는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도시에 살았고 배급만 받았으니까요. 결국 소먹이를 잘못 줬습니다. 이 멍청한 년. 소한테 집만 주면 어떡해. 여물도 섞어야지. 퍽. 리춘화는 순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첫날부터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왕다밍도 술만 마시면 순이를 때렸습니다. 이 조선년. 밥이 이게 뭐야. 퍽. 뺨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게 이게 뭐야. 퍽. 또 맞았습니다. 순이가 만든 음식은 늘 문제였습니다. 중국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짜장면이야? 개밥이야? 왕다밍이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며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주워 먹어. 바닥에서 주워 먹으라고. 순이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음식을 주워 먹어야 했습니다. 리춘화는 더 악독했습니다. 1만 위안 주고 산 거 본전은 뽑아야지 애를 낳아야 돈값을 하는 거야. 리춘화는 순이에게 매일 한약을 먹였습니다. 이거 먹어 임신 잘 되는 약이야. 저는 먹으라면 먹어. 아들 낳아야 해. 2003년 봄 순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잘했어. 아들 낳으면 좀 나아질 거야. 리춘화가 말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순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밭일, 소돌보기, 집안일, 배 부르다고 놀 거야. 1. 아내. 임신 8개월에도 순이는 밭에서 일했습니다. 감자를 캐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배가 아팠습니다. 아파요. 뭐가 아파? 일 안 하려고 꾀병 부리는 거야? 리춘화가 냉정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통이었습니다. 으악 아파요. 정말 아파요. 뭐야? 벌써? 아직 한 달 남았잖아. 순이는 밭일을 너무 많이 해 조산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 순이가 낳은 건 딸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2.3kg 정상 아기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으앙 아기가 울었습니다. 제기랄. 딸이야. 왕다밍이 소주병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딸은 필요 없어. 아들을 낳았어야지. 쯔위안. 순이는 갓 태어난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작고 약한 아기 하지만 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쯔위안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꼭. 하지만 딸을 낳은 후 순이의 처우는 더 나빠졌습니다. 딸이면 뭐해?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야. 이 쓸모없는 년. 매일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순이는 쯔위안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맞아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쯔위안이 놀랄까봐 밤에는 쯔위안을 꼭 안고 잤습니다. 쯔위안,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2년이 흘렀습니다. 쯔위안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하고 간단한 말도 했습니다. 엄마. 그래? 쯔위안 엄마야. 엄마. 좋아. 쯔위안이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순이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어느 날 순이, 너 이제 나가야겠어. 왕다밍이 말했습니다. 네. 무슨, 내가 다른 여자 사기로 했어. 젊은 여자 20살짜리 너는 이제 필요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걱정 마 친구한테 팔았어. 5,000위안에.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쯔위안은? 제 딸은요? 딸은 여기 두고 가. 우리 집안 핏줄이잖아. 안 돼요. 쯔위안 없이는 못 가요. 순이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2살배기 쯔위안은 엄마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쯔위안, 그만해. 저리 가. 왕다밍이 순이를 때리며 딸을 빼앗았습니다. 쯔위안. 순이는 소리쳤지만 남자들에게 끌려 트럭에 실렸습니다. 쯔위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쯔위안.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꼭. 순이는 트럭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순이 말고도 2명의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역시 팔려가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디서 왔어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회령에서. 저는 청진이요. 저도 딸 두고 왔어요. 3살짜리. 2사람은 울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새로운 주인 장외인은 더 악독했습니다. 허베이성 외딴 농촌 60대 호라비 장외인은 순이를 쇠사슬로 묶어놓았습니다. 도망 못 가게. 확실히 해야지.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사슬의 길이는 5m. 방에서 화장실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사람이에요. 시끄러워. 5,000위안 주고 샀어. 내 돈. 본전 뽑을 때까지 일해. 낮에는 밭일, 밤에는 감옥. 밥 먹어. 장외이가 던져주는 건 개밥. 그릇에 담긴 죽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시끄러워. 퍽. 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쯔위안 생각이었습니다. 쯔위안, 지금 뭐 하고 있니? 밥은 먹었니? 할머니가 때리진 않니? 매일 밤 쯔위안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쯔위안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 안 와? 엄마 보고 싶어. 지휘한. 엄마가 갈게. 꼭 갈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2006년 여름.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쯔위안을 데리러 가야 해. 어느 날 밤 장웨이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장웨이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쇠사슬 열쇠가 있었습니다. 딸칵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손목을 비벼봤습니다. 1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발목에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순이는 맨발로 집을 나왔습니다. 8월의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쪽으로만 가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몽골을 거쳐야 한다고 순이는 3일을 걸었습니다. 옥수수밭에 숨어서 자고 생옥수수를 뜯어먹으며 걸었습니다. 발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맨발로 자갈길을 걷느라 발바닥이 다 찢어졌습니다. 아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수풀에 숨어 있고 밤에만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생옥수수만 먹어서 배탈이 났습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쯔위안, 조금만 기다려. 그 생각만으로 버텼습니다. 네 번째 날, 작은 도시 외곽의 한 교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아, 괜찮아요? 조선족 목사 김요한이 순이를 발견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 탈북자구나. 빨리 들어와요. 김 목사는 순이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우린 탈북자를 도와주는 곳이에요. 지하실에는 5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서 오셨어요? 25살 정도의 여자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신매매, 딸 쯔위안. 두 번째 인신매매, 탈출, 세상에 딸을 두고 온 거예요. 네, 꼭 데리러 가야 해요. 한국 가서 돈 벌어서 꼭. 순이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다른 여성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팔렸었어요. 2년 동안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두고 왔어요. 한국 가서 돈 모아서 데리러 올 거예요. 여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순이 씨, 한국 가려면 브로커를 통해야 해요. 비용이 5,000달러예요. 한화로 600만 원쯤 돼요. 그렇게 많이요? 네, 여기서 몽골까지 3,000km를 가야 해요. 고비 사막을 지나야 하고 위험천만한 여정이에요. 많은 사람이 중간에서 죽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쯔위안을 위해서 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 가서 갚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김 목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통해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대신 한국 가서 꼭 갚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이는 2주간 교회 지하실에서 몸을 회복했습니다. 발이 상처를 치료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언니, 많이 드세요. 다른 탈북자들이 순이를 돌봐줬습니다. 고마워요. 그들도 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2006년 9월. 순이는 다른 탈북자 8명과 함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들어요. 지금부터 중국 공안이 가장 삼엄한 지역을 통과합니다. 절대 소리내지 마세요. 브로커 이성호가 말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폐가나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을 우회해서 서쪽으로 어느 날 밤 공안 검문에 걸렸습니다. 거기서 신분증 검사 뒤어 9명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퍽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으악!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총에 맞은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합류 지점에 모인 건 6명뿐이었습니다. 3명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북송이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순이가 지하실에서 알게 된 아들을 둔 여성이었습니다. 미선 씨도. 순이는 울었습니다.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간수성. 칭하이성을 지나 드디어 고비 사막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입니다. 800km를 걸어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800km요?
내 차로 가면 공안에 걸려요. 걸어서 가야 해요. 낮에는 섭씨 40도, 밤에는 영하 5도 물은 하루에 500ml만. 배급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더워 너무 더워. 낮에 뜨거운 태양 그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물물. 하지만 물은 정해진 양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참으세요. 물 다 마시면 죽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추워 얼어 죽겠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45도라 몸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3일째 한 40대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물물. 일어나요. 여기서 쓰러지면 죽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일행은 그 남자를 사막에 두고 떠났습니다. 순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쓰러진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도 고향에 가족이 있겠지. 눈물이 났습니다. 7일째 지난 한 3월부터 여자가 정신 이상 증세를 북한군은 보였습니다. 16차례 물이야. 군사분계선을 저기 침범했습니다. 물이 있어. 환각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물은 없었습니다. 저기 샘물이. 여자는 달려갔습니다. 안 돼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막 깊숙이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4명만 남았습니다. 순이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쯔위안, 엄마는 반드시 살아서 너를 데리러 갈 거야. 그 생각만이 순이를 걷게 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발바닥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드디어 몽골 국경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몽골이에요. 남은 4명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습니다. 국경선 잡아라. 중국 국경수비대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뒤쫓아왔습니다.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타탕. 최근에 총소리가 군사분계선 났습니다. 이남에 으악, 지뢰를 한 매설한 남자가 동향도 순이 바로 옆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순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이와 2명만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9명이 출발했는데 몽골에 도착한 건 3명뿐이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순이와 일행은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개월간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어떤 경로로 왔습니까? 중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순이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쯔위안, 탈출, 딸을 중국에 두고 오셨군요. 네, 꼭 데리러 가야 해요. 조사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가서 정착하시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3개월간의 조사 끝에 2007년 1월 순이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왔을 때 순이는 서울의 풍경에 압도됐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고층 빌딩, 자동차. 사람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이의 머릿속에는 딸 쯔위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쯔위안아, 엄마가 왔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순이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700만 원. 이걸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력서에 뭘 쓰지? 학력 북한 인민학교 졸업 경력 없음. 나이 28세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탈북자신가요? 우리는 경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말투가 좀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5번째 면접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달 됐습니다. 일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투가 좀 어색한데 손님들이 뭐라 하면 어떡해요? 연습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미안해요. 우리는 경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7번째 면접 또 다른 식당. 탈북자요? 일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탈북자들 일하다가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또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돈을 벌어야 쯔위안을 데려올 수 있는데 10번째. 면접에서 겨우 붙었습니다. 구로공단의 한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7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토요일은 오전 근무, 일요일만 쉬어요. 월급 120만 원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순이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6시 집 출발, 7시 출근, 12시간 재봉틀 작업입니다. 저녁 9시 귀가, 10시 저녁 식사 컵라면, 11시 취침입니다. 첫 출근 날, 순이는 긴장했습니다. 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옆자리 언니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재봉틀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렸습니다. 조심해요. 집중 안 하면 다쳐요. 첫날 손가락에서 3번이나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빨라졌습니다. 순이 씨, 이제 제법 하네요. 반장님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더 했습니다. 언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돈을 모아야 해요. 꼭. 무슨 일 있어요? 제 딸을 중국에서 데려와야 해요. 어머, 딸이 있었어요?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이 씨 힘내요. 꼭 데리고 와요. 네, 꼭요. 순이는 매달 1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5월세 30만 원, 생활비 2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습니다. 밥은 주로 컵라면, 옷은 구제시장에서, 외출은 거의 안 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볼래요? 미안해, 나 바빠서. 또요? 언니 항상 바쁘잖아요. 미안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쯔위안 생각뿐이었습니다. 2007년 저축액 1200만 원, 2008년 저축액 2400만 원, 2009년 저축액 3600만 원, 2010년 봄. 순이는 중국 탈북자 지원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제 딸을 찾고 싶어요. 중국 지린성 왕다밍이라는 사람 집에 있어요.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큰일 나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제 딸이에요. 단체는 중국 현지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왕다밍 집에 가서 아이 데리고 오는데 5천만 원 필요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왕다밍한테 3천만 원 줘야 해요. 안 그러면 안 보내줘요. 나머지는 이동 비용이에요. 순이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800만 원. 일단 3천만 원은 있어요. 나머지는 좀 더 모아야겠네요. 그럼 2012년에 다시 연락하세요. 순이는 다시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여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 씨, 미안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을 접어야겠어요. 네? 그럼 저는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그리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요.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3년을 일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월급 110만 원. 순이 씨, 설거지 좀 해줘요. 접시 닦고 바닥 청소하고. 일은 고됐지만 순이는 묵묵히 했습니다. 저녁에는 대리운전 일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없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야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월 80만 원,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언니, 언제 자요? 괜찮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사실 순이는 하루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저녁 9시에 식당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잠깐 눈 붙이고 밤 10시에 편의점 출근, 새벽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오전 9시에 다시 식당 출근.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아, 괜찮아? 순이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해요. 이렇게 일하시면 큰일 나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일해야 해요. 건강 챙기세요. 건강 잃으면 돈 벌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주의한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저축액 4,900만 원, 2011년 저축액 6,100만 원. 2012년 순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만 해서는 안 되겠어. 더 많이 벌려면 공부를 해야 해. 검정고시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민주주의가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는요? 북한에서는 배운 적 없는 개념들이었습니다. 무료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습니다. 순이 씨, 받아쓰기 해봐요. 네, 10개 중 3개밖에 못 맞췄습니다. 힘들죠? 천천히 하세요. 아니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밤 단어를 외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이 씨, 많이 늘었어요. 3개월 후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어요. 2012년 8월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순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 월급이 200만 원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이 씨, 공부 따라가기 힘들지 않아요? 의학 용어가 어려운데 괜찮아요. 딸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공부일 끝나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더 공부. 순이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2013년 12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2014년 1월 강남구 한요양병원 취직해 월급 220만 원 받았습니다. 순이 씨, 환자분들이 순이 씨 손길을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순이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고맙구나. 순이야, 환자들은 순이를 좋아했습니다. 순이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딸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환자들에게 쏟았습니다. 2014년 저축액 8,500만 원, 2015년 저축액 1억 100만 원, 드디어 목표액을 모았습니다. 2015년 가을, 순이는 다시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돈 준비됐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왕다밍이 작년에 죽었어요. 네? 그럼 찌위안은? 찌위안은 할머니 리춘화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찌위안을 안 보내줄 거예요. 왜요? 찌위안이 이제 12살이에요. 집안일 다 하거든요. 돈벌이 수단이에요. 순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줘야죠. 5천만 원으로는 안 돼요. 최소 8천만 원은 줘야 할 것 같아요. 8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찌위안한테 중국 여권을 만들어줘야 해요. 찌위안은 무국적자거든요. 여권 만드는데 2천만 원 더 들어요. 그럼 1억이요? 네, 그리고 위험 부담이 크니까 1억 2천 정도 준비하세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더 모을게요. 다시 저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오늘 야근할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야근 수당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다른 병원에서 대타로 일했습니다. 언니, 좀 쉬어요. 그러다 몸 망가져요. 괜찮아, 나 건강해. 사실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016년 저축액 1억 2,400만 원, 2017년 저축액 1억 4,800만 원, 2018년 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순이 씨, 준비됐어요? 브로커 이성호가 전화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좋아요. 그럼 5월 1일 중국 선양에서 만나요. 거기서 출발할 거예요. 순이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순이 씨, 왜요? 여기서 잘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 딸을 찾으러 가요.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네, 중국에 15년 전에 헤어진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이 씨 정말 대단하세요. 15년을 꼭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돌아오세요. 자리 비워둘게요. 감사합니다.
동료들도 순이를 응원했습니다. 언니, 꼭 성공하세요. 딸 데리고 와서 꼭 보여주세요. 2018년 4월 30일, 순이는 인천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밟는 중국 땅 하지만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선양에서 이성호를 만났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네. 현금 1억 2천만 원. 좋아요. 그럼 내일 출발해요. 다음 날 지린성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성호가 말했습니다. 순이 씨, 쯔위안 만나면 놀랄 거예요. 왜요? 완전 한국 사람 같아요. 키도 크고 예쁘고 할머니가 학교는 보냈어요. 중국어, 조선어 다 해요. 정말요? 순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쯔위안. 엄마가 간다. 엄마가 드디어 간다. 왕다밍의 집 15년 전 지옥 같았던 그곳. 순이는 차에서 내려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성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나이든 리춘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순이에요. 뭐야, 너 살아있었어? 리춘화의 얼굴은 15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쯔위안 보러 왔어요. 쯔위안? 그 애는 내 손녀야. 못 보내. 돈 줄게요. 얼마? 8천만 원. 리춘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네, 근데 쯔위안 먼저 봐야 해요. 쯔위안, 나와봐. 안에서 소녀가 나왔습니다.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2살, 아니 15살이 된 쯔위안. 키는 160cm의 날씬한 긴 머리, 큰 눈, 하얀 피부였습니다. 쯔위안,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구세요? 쯔위안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당당했습니다. 2살 때 들었던 그 엄마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나 엄마야. 엄마. 엄마요? 쯔위안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엄마는 죽었다고요. 아니야, 엄마는 살아있어. 엄마가 너를 데리러 온 거야. 쯔위안은 순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순이는 쯔위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은 순이를 닮았습니다. 코는 왕다밍을 닮았습니다. 입술은 다시 순이를. 내 딸이야, 내 딸. 그만해. 돈 먼저 내. 리춘화가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8천만 원. 세어보세요. 리춘화는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순이는 쯔위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쯔위안, 엄마 기억 안 나니? 네가 2살 때까지 엄마가 키웠잖아. 잘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이거 봐, 이거. 순이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4년 생후 3개월 된 쯔위안을 안고 찍은 사진. 순이가 중국을 탈출할 때 유일하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15년간 순이가 매일 꺼내 봤으니까요. 이거 접니까? 쯔위안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네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너를 안고 있는 거야. 쯔위안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 저예요? 응, 너야. 엄마의 쯔위안이야. 쯔위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엄마. 그래, 쯔위안 엄마가 너를 데리러 왔어. 2사람은 포옹했습니다. 15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리춘화가 돈을 다 세고 말했습니다. 좋아, 쯔위안 데려가. 이제 너희 남남이야. 고맙습니다. 순이는 쯔위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쯔위안아, 우리 집으로. 집이요? 응, 한국 우리 나라로. 다음 날 여권을 만들러 공항국에 갔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손을 써놨습니다. 2천만 원의 위력이었습니다. 쯔위안 양, 여권 나왔습니다. 중국 여권에 찍힌 쯔위안의 사진. 이제 우리 한국 갈 수 있어? 응, 갈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쯔위안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쯔위안을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DNA 검사로 친자 관계를 증명하고 법원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순이는 각오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 6개월 동안 순이와 쯔위안은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호텔방을 빌려 함께 지냈습니다. 엄마, 한국은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자유롭고 안전하고
엄마는 거기서 뭐 했어요? 이랬어.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는 일 힘들었어요. 아니야. 쯔위안 생각하니까 안 힘들었어. 쯔위안은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 찾아와줘서.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2019년 3월 드디어 쯔위안의 대한민국 국적이 나왔습니다. 쯔위안 양.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쯔위안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6개월 동안 순이가 매일 가르쳤습니다. 쯔위안, 한국어로 사랑해. 어떻게 말해? 사랑해요. 보고 싶어는? 보고 싶어요. 잘했어. 2019년 4월 인천공항. 쯔위안아, 여기가 한국이야. 우리나라. 와 진짜 크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서울 구로구요.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한국이에요. 응, 우리나라야. 와 빌딩도 많고 차도 많고. 쯔위안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이의 작은 원룸.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작네요. 응, 미안해. 엄마가 돈을 다 쯔위안 데려오는 데 써서. 아니에요.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쯔위안이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쯔위안 나이가 15이니까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쯔위안의 학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제 중국에서 왔대. 말투 이상해. 탈북자 엄마 딸이래.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쯔위안은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순이는 쯔위안을 꼭 안았습니다. 쯔위안, 괜찮아. 조금만 참아. 금방 익숙해질 거야. 정말요? 응,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괜찮잖아.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쯔위안은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혼자 밥 먹었어요. 쯔위안, 순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2달째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생겼어. 정말? 응, 수지라고. 나한테 먼저 말 걸었어. 잘 됐다. 수지는 쯔위안에게 친절했습니다. 쯔위안, 우리 같이 점심 먹자. 정말? 응, 나랑 친구할래? 그럼. 수지 덕분에 쯔위안은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늘었습니다. 수학과 영어도 잘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받았어. 정말? 우리 쯔위안이 최고야. 순이는 다시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순이 씨, 돌아왔네요. 딸은 잘 데려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녁이면 쯔위안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알아요? 뭐? 한국사요. 독립운동 배웠어요. 그래? 엄마, 우리 조상들 정말 대단하시다. 나라 위에 목숨 바치고. 쯔위안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쯔위안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응. 자랑스러워요. 엄마,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고생했어? 응? 할머니한테 들었어.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고. 그리고 나를 낳고 또 팔려갔다고.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네. 아니야. 쯔위안, 넌 엄마한테 희망이었어. 너 생각하며 15년을 버텼어. 고마워. 태어나줘서. 두 사람은 울며 포옹했습니다. 5년 후 2024년 쯔위안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탈북자 특례로 입학했습니다. 2025년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 응. 성적 우수 장학금. 수업료 전액 면제야. 잘했어. 우리 딸 순이는 이제 요양병원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순이 수간호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월급은 350만 원. 안정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와, 엄마, 여기 경치 정말 좋다. 그치? 엄마도 여기 처음 왔을 때 감동받았어.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응, 행복해. 순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압록강을 건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탈북자들 돕는 일 하고 싶어. 정말? 응,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많잖아. 나도 돕고 싶어.
특히 중국에 남겨진 아이들, 쯔위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잖아 할머니 집에서. 엄마 없이 외로웠어. 쯔위안, 근데 엄마가 날 찾아왔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군가의 희망이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쯔위안이 정말 많이 컸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쯔위안.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25년 12월. 순이는 탈북자 간담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김순이 씨, 경험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2001년 탈북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중국에 갔지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3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팔렸습니다. 딸과 헤어졌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고비 사막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15년을 일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 딸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 딸은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쯔위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김쯔위안입니다. 중국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엄마는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15년간 저를 잊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에는 아직도 3만 명의 무국적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들도 가족을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순이가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지만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김순이 씨와 쯔위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북한 정권의 추악함, 중국의 인권 유린, 그리고 대한민국의 따뜻함입니다. 순이 씨는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건처럼 팔리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할 기회를 주었고 공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풍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는 아직도 순이 씨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주민이 김씨 왕조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수만 명의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 3만여 명은 무국적자로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주세요.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순이 씨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계 10위권위 경제. 대국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희망 만세.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